이게 어려워도 이제 여러 번 하면은 좀 귀찮아지거든요. 아무튼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거를 해본 거야. 이쪽이냐면 이제 14쪽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 반응식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산소가 이렇게 떨어지면,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산소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붙으면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 근데 이 산소가 떨어지고 잃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자의 이동으로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은 산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됐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근데 원래 산소랑 붙는 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산소랑 붙으면 산소가 전자를 잘 뺏어가거든요. 산소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랑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랑 원래 같은 의미야. 예, 그리고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는 산소랑 붙어 있을 때 내 전자를 뺏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뺏고 있는 전자를 이렇게 주고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산소가 떨어지면, 산소를 잃으면 전자를 얻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자, 근데 왜 전자를 잃고 얻고로 또 정의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잘 봐요. 뭐 요런 거에서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됐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구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산소 얻은 거잖아, 그쵸?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은 건가? 뭐 이상하잖아, 이거는. 산소는 산소는 산소를 얻은 건가 잃은 건가. 근데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제로가였는데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이가 플러스가 되고 이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얘가 전자를 얻은 거지, 전자를. 이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두 개 얻은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었다라고 해서 얘는 환원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얘는 산소를 얻었다라고 말해도 되고, 전자를 잃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전자를 잃어서, 이가 플러스는 전자 두 개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산화라고 쓰셔도 돼요. 아직도 잘 모르겠지? 이 애들을 자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얘가 산화은인데, 은이나 산소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전자를 얻거나 뺏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합이 돼 있으면 산소가 전자를 두 개를 뺏어오고 얘는 하나씩 잃어버리거든. 이렇게 써놓으면 플러스였던 애가, 요거는 화살표가 여기 있어요. 이 화살표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였던 애가 산소 0이 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두 개를 얻고 있다가 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예?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전자 두 개를 뺏고 있다가 0이 됐잖아. 전자가 부족해졌잖아. 근데 얘는 전자가 없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모자라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를 얻은 거지. 전자 얻은 거지. 전자 얻으면 환원, 전자를 빼앗기면은 산화. 아직도 어렵죠? 자, 옆에 있는 거 봐봐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연판을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으면 좀 지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연이 있어. 근데 황산구리 수용액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리 이온이랑 황산 이온으로 있어요. 황산 이온. 요거는 구리 이온이고, 요거 황산 이온이야. 황산 이온. 근데 황산 이온은 반응을 안 해. 그냥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해. 구경꾼 이온. 반응 안 해. 그래서 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아연이랑 구리 이온이 이렇게 만났어. 반응하는데, 전자를 아연이 더 잘 잃어요. 구리보다. 그래서 아연이 이렇게 돼. 이렇게. 전자를 잃고, 근데 그 전자를 구리가 가져가. 이렇게 돼.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물론 여기 써있긴 한데 자기 소스로 한번 써보시고, 이게 이렇게 써본 다음에 잘 봐요. 아이언이 이게 화살표에 이렇게 전자를 어떻게 한 것 같아? 이게 전자를 잃은 것 같아요, 얻은 것 같아요? 잃은 거예요. 전자 두 개 잃어버리면 양이온 되는 거니까. 전자 잃었어.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냐면 산화 된다. 산화. 자, 구리 같은 경우에 두 개를 잃고 있다가 나중에 0이 된 거기 때문에 전자를 여기는 두 개를 얻은 거예요. 이건 전자 얻은 거고, 전자 얻으면 환원 된다라고. 환원. 근데 여기에서 뭐 누구 산소를 주고받은 경우가 없죠. 여긴 산소를 주고받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연이 이렇게 이온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녹아요. 아연이 이렇게 녹는데 구리가 달라붙어. 여기 구리가 붉은색 구리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구리 이온이 얘 때문에 파란색이야. 이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구리 이온 때문에 파란색이거든. 근데 파란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구리 이온이 없어지니까. 구리가 환원돼서 속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색깔은 푸른색이 옅어집니다. 푸른색이 옅어진다. 옅어진다 어떻게 써야 되지? 옅어진다. 푸른색이 어떻게 써야 되니? 글자가 어떻게 되니? 옅어진다. 옅어진다. 왜냐면 구리 이온이 줄어드니까. 자, 푸른색이 옅어지는 것은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되어 농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황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 구경꾼 이온이다. 그런 걸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거. 아연을 묽은 염산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묽은 염산에는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있는데, 염화 이온이 또 얘가 구경꾼 이온이에요. 얘는 구경꾼 이온이고, 얘가 반응하느냐만 이렇게 쓰는 거죠. 아연이랑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연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거든요.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자기는 이렇게 되고, 수소가 전자를 두 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따져보는 거야. 얘가 전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0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모자랐는데 0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전자를 얘가 얻은 거야. 전자 얻은 거. 그럼 수소 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연은 제로였는데 이가 플러스가 된 거거든. 전자 두 개 잃어버린 거거든. 얘는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얘가 기체 상태가 돼서 자꾸 날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용액의 그 질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량 감소하는 거고, 아연 조각도 녹기 때문에 아연도 질량 감소하는 거고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면, 요것도 은이온에다가 구리를 넣으면 구리가 전자를 잘 뺏겨주고 은이 석출돼. 은이 이게 진짜 은이야. 요거 약간 색깔 있죠, 뭐가? 은이야. 은이 막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구리 이온이 만들어지면 얘가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뭐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 환원,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전자로 얘기할 때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근데 산화, 환원 반응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왜냐면 누군가 전자를 얻으면 누군가는 뺏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자, 먼저 보시면 생명현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산화환원 반응. 아까 광합성 했는데 문제 풀 때도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 환원. 그러니까 얘가 탄소 하나당 산소가 2개씩 붙었었는데 탄소 하나당 산소가 하나씩 붙는 거거든. 이게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건데, 이러면 산소를 잃어버린 효과가 있는 거죠. 산소를 잃어버린 거고요. 얘는 수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소가 전자를 제공해주고 있었거든. 근데 전자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떨어지니까 전자를 얘가 뺏어가기 때문에 얘는 산화됐다라고 쓰면 됩니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된다. 물은 산화되어서 산소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세포호흡은 반대예요, 반대.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환원되어서 수소랑 결합하면 수소가 전자 주거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되고. 자, 그래서 광합성은 뭐야?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된다. 그거를 좀 알고 있으시면은, 반대되는 거는 산화 환원 반응 동시성에 의해서 다른 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세포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하는 거니까 포도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반대되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얘가 광합성할 때 이렇게 되죠. CO2랑 H2O랑 반응해가지고 포도당이랑 산소대. 봐봐요. CO2가 환원이 된 거, 환원. 그럼 얘는 이렇게, 얘는 산화가 된 거, 산화. 얘는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CO2랑 H2O 되는 거거든. 개수는 안 맞췄습니다. 포도당이 산화가 된 거, 산화. 나머지에는 뭐야? 나머지에는 환원되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이걸 외워놔야 돼. 사실 이거 좀 써놓으세요.
연소 반응은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 산소랑. 그러니까 산화시키는 거야. 산화.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야. 산화 반응. 메테인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가 되는 거고, 산소는 환원되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이야. 연료들이 산화가 된 거예요. 연료가. 철의 부식 반응은 원래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이게 녹쓰는 거야. 녹쓰는 거거든요. 산소랑 결합하니까 뭐라고 해? 산화. 근데 요거는 이제 0이었는데 얘가 이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산소는. 그리고 뭐 바닷가나 제설제를 뿌린 도로를 달린 자동차가 부식이 빨리 일어나는 것은 이 전자의 이동을 이 전해질이 돕기 때문이다. 원래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화칼슘 뿌리거나 이런 애들이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전자 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철이 이렇게 녹쓰는 거를 막으려면은 표면에 페인트 칠하거나 기름칠 같은 거에서 물과 산소의 접촉을 막아야 돼요. 또는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잘 녹슬지 않는 합금,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강이죠. 그런 걸 만들어야지 녹쓰는 거를 잘 막을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요거 좀 하여튼 얘가 잘 이뤄주는 건데 아연이 이런 것도 있다. 또 다른 것들 갈변되는 거 있죠. 과일 깎아놓는데 갈변되는 거, 그거 산화돼서 그래. 산화돼서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 폴리페놀 화합물이 갈색을 띠는 화합물로 산화되기 때문이다. 산화되는 거고, 부패되는 것도 산화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 부패되는 것도. 철가루를 이용한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있는 건데 그게 산소랑 철이랑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산화되면서 과산화 수소수 소독, 이 상처가 났을 때 있잖아.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 수소수를 뿌리면 여기 기포가 막 생깁니다. 그게 산소거든. 산소가 세균들을 죽여요. 산소가 세균을 산화시켜 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야. 산화 환원 반응. 근데 앙금 생성 반응,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중화 반응, 이런 것도 산화 환원 반응 아닙니다. 자, 18쪽에 표백제를 이용해 가지고 옷감을 하얗게 하거든. 근데 표백제에서 산소가 나와. 원래 산소가 산화시켜요. 색깔이 있는 애들을 산화시켜가지고 백색으로 만들어. 표백제가. 근데 하여튼 표백제 이용하는 것도 산화하는 반응. 반대뿔이 불빛 나는 것도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반짝이는 겁니다. 반대뿔 불빛도 산화하는 반응. 은수저를 많이 쓰다 보면 녹이 생기거든요. 녹을 제거하는 것도 산화하는 반응.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식은 나와 있는데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이 되게 많다라는 거지. 근데 그냥 하나 써놔. 앙금 생성 반응이랑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 이거 둘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라 요거 둘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보기로 자주 나와서 반응이 아니다. 어려워도 열심히 했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환원 되는 거, 환원. 나머지는 산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포흡은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한다라는 건 포도당이 산화된다는 거야, 산화. 그러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 되는 거고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연료가 산화가 되는 거고, 철의 재료는 산화철을 환원시켜가지고 철을 얻는 거고, 예, 철의 부식, 갈변, 철가루를 이용한 손난로, 표백제의 표백작용, 반딧불이 불빛, 은수저 녹제거, 이거 다음 전부 다 뭐야? 산화하는 반응이 얘다. 어? 산화하는 반응이 얘입니다. 자, 21쪽에 자,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누가 뭐 전기음 성도가 크다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3번이 뭐냐면 3번이 암모니아가 염기예요. 염기. HCl이 산이고,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이야. 산염기 중화 반응.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요. 사실 제로였다가 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변화가 있거든요, 원래 다. 근데 얘는 암모니아가 염기고 염산이 산인데, 둘의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셔 주시고요. 자, 4번부터 한번 11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반대로 했기 때문에 화는 또 화는 물질은 전자를 아에서 우리가 구립판의 전체 질량 증가한다. 얘 컵 탄소 왜냐면 사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그램 됐어요?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드라이 아이스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튼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거기에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불을 붙였더니 연소 반응이 일어난 후 흰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가 나왔다. 얘가 또 반응식을 알아야 되는데 마그네슘이 얘죠. 자, 이 얘랑 반응하는 거예요. 이 얘랑 이산화탄소랑.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반응식을 알아야 쓰거든. 다시.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와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돼. 이게 검은색이야. 탄소가 이게 검은색이고 산화 마그네슘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산화되는 거 이렇게 산소랑 결합했잖아. 그래서 마그네슘 쓰면 되고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쓰면 되고 Mg 환원되는 물질은 얘가 산소를 뺏겼잖아. 이렇게 산소가 떨어졌죠? 산소 떨어지면 환원되는 거잖아. 환원되는 물질은 CO2 이산화탄소. 반응 전후 마그네슘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원래 마그네슘 지 혼자 있었는데 산소가 붙었죠. 이렇게.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질량이 증가한다. 산소가 붙었으니까 마그네슘한테. 연소 후 남은 흰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는 각각 무엇이냐? 흰색이 산화 마그네슘이고
흰색 가루가 산화마그네슘이고, 예. 그 화학식으로 쓰라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고, MgO 이렇게 써야 되고, 검은색 가루는 탄소인데 탄소. 화학식으로 쓰라고 하면 탄소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어렵죠. 6번에 위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있는 대로 쓰시오. 자, 산소랑 결합했죠? 예, 이게 산화된 거예요. 산화되는 물질, 탄소랑. 자,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 염화, 은,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으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붙었지? 이게 산화된 거, 산화.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랑 수소. 수소는 H2로 쓰시면 되죠. 어려워요. 자, 이것도 어려워.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 철조각을 넣었더니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 그림 그려요. 황산구리 수용액에, 이렇게 생긴 황산구리 수용액에 철을 넣는 거야, 철. 그려, 이렇게. 그림을 그려. 요런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가, 얘가 황산 이온이야. 황산 이온은 A야, A.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철이랑 구리 이온이랑 반응하는 건데, 철이 구리 이온한테 전자를 주고 자기는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뭐 여기 원래 3가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2가라고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돼. 그럼 점점 철을 많이 넣을수록 처음에는 없다가 이온이 증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리는 이렇게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구리 이온.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온이 아니잖아요. 철이랑 반응하고 나면 구리 이온이 줄어들고 철 이온은 많아지겠지? 알겠어? 됐어요? 그 다음에 8번,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열 방출하는 거 맞죠? 막 불이 활활 잘 타는 건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가면은 열이 발생해. 그 손난로 있잖아. 손난로가 철에다가 철이랑 반응하면서 산화철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화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가열을 해줘야 돼. 가열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게 광합성인데,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잖아. 빛에너지 흡수하거든. 흡수한다라는 건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흡수니까. 이게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되고요.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 호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에 해당하는 물질 화학식을 각각 쓰시오. 광합성이 일어날 때 물하고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A는 이산화탄소고, 호흡이 일어날 때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죠. 둘 다 이산화탄소. 네, 둘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화학식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CO2 쓰면 돼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네 가지 현상이다. 갈변 현상은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10번 철의 부식은 철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강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금을 하기도 하는데 도금이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원리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도금 같은 걸 하면 물과 산소의 접촉을 막습니다. 막는다. 물하고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녹이 되는 거니까 도금을 해서 물과 산소의 접촉을 막으면 녹슬지 않게 되는 거죠. 10번에 자, 갈색으로 변한다. 산화 반응. 철가루 산소랑 결합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산화철 되면서. 폭죽 터트린다. 연소 반응. 연소도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녹이 된다. 이건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공통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화학식 O2 쓰면 돼. O 쓰는 게 아니라 산소가 원래 O2로 존재를 하니까 O2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요? 이거 어려웠어요, 그쵸? 자, 어려웠는데 그래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